예, 차 한 잔의 투자를, 차 한 잔의 인생을. 예. 오늘은 샌드 타이거 샤크, 우리 박민수 투자자님. 네, 네. 직급이 있으신데 부르면 네, 네. 이게 뽀롱이 나니까. 뭐 네. 작가로 불러주셔도 아, 좋습니다. 작가 좋다. 네, 네, 네. 작가 네. 정말 좋네요. 요즘 네. 작가가 대세잖아요. 요즘. 아, 예, 예. 박민수 작가님. 책도 네. 또 지난번에도 책 쓰시고 저한테 주셨는데 아주 네. 제가 감명 있게 읽었고, 이번에 또 한 권으로 끝내는 테마주 투자 이런 책을 쓰셔서 네, 네. 그 얘기도 좀 마침 할 겸. 아, 예, 예. 그러면 네. 사실 왜 그 필명이 샌드 타이거 샤크냐? 샤크는 네. 상어잖아요, 상어. 그렇죠. 샌드 타이거 샹어인지부터, 샹어란다. 샌드 타이거 샤크인지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이게 제가 제 애랑 네. 그 아쿠아리움 갔는데 거기에 이제 상호 코너를 지나는데 네. 거기에 이제 딱 써 있더라고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그게 확 꽂혔구나. 네, 그죠? 근데 제 그 투자 철학 그동안 추구하던 투자 철학이랑 너무 맞는 거예요. 네. 갑자기 이렇게 전기 오는 느낌 전율. 아시죠? 전율. 네. 전율을 그 짧은 시간에 느껴가지고 집에 와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필명이 그때 한참 책을 쓰고 있을 네.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필명을 써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 필명을 쓰고 나니까 또 이제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목은 정해놨는데 왜 이걸 써느냐. 그런 경우 상당히 많죠. 네, 그래서 역으로 거꾸로 갔는데 첫 번째는 물면 놓지 않는다. 그래서 제 투자법이 한 번 사면 손해 볼 거는 절대 안 빠져나가는 거죠. 이빨이 네. 뽑히기 전까지. 그래서 손해가 나더라도 끝까지 뭐 분할 매수 전략으로 해서 수익이 날 때까지 뭐 몇 년이건 버틴다.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상어 같은 경우는 먹이에 대해서 네. 뭐 양보를 하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게 상당히 이렇게 험한, 그리고 경쟁이 치열한 사회인데 뭐 이렇게 양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남에게 먼저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건 아니다. 좀 그런 냉혹해야 된다. 냉혹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평소에는 상어가 되게 느릿해요. 대부분을 쉬거나 자거나. 근데 한번 먹이를 발견하면 정말 빠르게 공격을 해서 먹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저도 거의 1년에 대부분을 주식 투자를 안 하거든요. 한 1년에 한 10여 회? 10일 뭐 그 정도 하는데 그렇게 천천히 하지만 일단 딱 공격 상대가 정해지면 뭐 물불 안 가리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건 수익이 나는다 할 때는 공격을 과감하게 하는 그런 특성. 그리고 상어는 불해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계속 잘 때도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네,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에서 샌드 타이거 샤크. 네. 민수가 민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 그러네요. 박민수 네. 작가님은 네. 제가 지금 저희 여의도에서 지금 저희가 이 커피숍 앞에서 네. 빵집 앞에서 하고 있는데, 요 부근에 있는 증권 유관기관에 근무하시는 우리 네. 작가님이신데 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시면서 또 이렇게 투자와 관련된 책도 쓰시고 열심히 하는 거겠죠. 네, 방송이니까. 네, 열심히 하시고 강연도 하시고 또 네, 이제 네. 직접 투자를 통해서 네. 그 경험들을, 성공한 경험들을 가지고 네. 계셔서 제가 평상시에도 지난번 책 쓰실 때도 제 방송에 한번 오셨고 그렇죠. 식사도 하고 예, 또 예. 가끔 진짜 네. 보고 싶었어요. 아, 근데 예, 예. 기회가 없었는데 티타임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네, 네. 그 테마주에 관한 게 주제이신데요. 네네.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의 성향은 제가 방송도 하고 그러지만 테마주 제가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성격 아니거든요. 그렇죠. 약간 가치 그렇죠. 투자류, 그렇죠. 투자를 네. 길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테마라고 하는 게 주식시장에서 약간 물거품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인기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수익 내고 즐거워하는 사람보다는 하다가 그냥 고통당하는 게 많아서 네. 테마주 하면 네. 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박민수 작가님은 샌드 타이거 샤크는 달라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냥 네, 테마주 네. 이번에는 뭐 코로나 이거니까 네. 일단 진단 키트를 샀다가 요게 네, 이제 네. 떨어질 때, 약발이 떨어질 때 되면 다시 교육관료를 샀다가 네. 그런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소위 테마주를 하면서 가치 투자처럼 테마주 그렇죠. 살 수 있다. 그게 사실은 되게 상반되는 의미거든요. 그게 그렇죠. 가능한가요? 일단은 키는 테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테마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제 세 가지. 망할 기업. 음. 망할 기업은 좀 피하는 거고. 걸러내는 거죠. 두 번째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기업. 이것도 좀 피하고. 그다음에 고점에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주식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은 좀 피해서 주식 투자를 하자.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게 그건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보면 이제 굉장히 올라 있는 상태이고 얘기가 많이 회자되고 뭐 그런 위험한 상황이 그 다음에 또 망할 수 있는지 아닌지도 사실 신경 안 써요. 네. 나중에 망하는 기업도 네, 있는데 네, 아, 네. 그 부분에 철저하게 그러니까 접근 자체를 테마주로 하는데 이 아닌 것들을 쫙 걸러내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테마라는 게 반복되다 보면 반복되죠. 경험치가 쌓이고 음. 이제 그런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되면 제일 먼저 걔를 찾게 돼요, 사람들이. 그렇죠. 기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오랜 경험치가 쌓인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기업 가치를 거기에다 한번 덧붙여보자.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에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되게 많은데 얘네들이 언젠가는 또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학습 효과가 있고 거기에 최소한 망할 기업, 그다음에 주가가 너무 오른 경우, 그다음에 물량 폭탄이 나오는 이런 경우 세 가지 정도는 좀 피해서 가치 투자와 어떤 테마의 학습 효과 요거를 곁들여 보자. 이런 취지가 강한 거죠. 네. 그러니까 테마주인데 테마만 쫓아가는 건 아니고 테마와 함께 기본적인 어떤 펀더멘탈 이런 걸 좀 챙기는 그런 의미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네. 뭐 부직포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관련 이런 뭐 그런 제품들을 네. 생산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나라가 미세먼지가 심해지다 보니까 예. 이 매출이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업체에도 매출을 하고 또 이 마스크 업체에도 매출을 하고 그러니까 실적도 개선이 되는데 이 봄마다 미세먼지 뭐 황사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어떤 급등의 패턴을 몇 년간 보여줬다는 거죠. 거기에 배당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이 봄철 미세먼지가 지나면 또 여름에 저점이 또 와요. 그러면 그 여름에 저점이 지나면 또 오른다는 거죠. 봄은 오니까. 이런 어떤 루틴한 패턴을 몇 년간 지속하면서 기업은 또 성장하고 있고 배당도 받고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테마의 학습 효과에 기업 가치를 더하다 보니 안정적인 수익도 없고 또 망할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혹시 손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점, 여름 저점에 분할 매수로 해서 매수 단가를 낮춰서 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잡고. 근데 이제 정치 테마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엮여가지고 그 기업이 굉장한 부실 적자 누적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데 또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한 기업들도 많고 그래서 일부러 주가가 올랐을 때 주식 관련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물량 폭탄을 만들고 빠져나오는 이런 소위 작전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검증되지 않은 종목들보다는 오랜 기간 학습하고 경험한 그런 우량 기업들을 주식이라는 게 많은 종목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한 종목 가지고도 정기적으로 루틴하게 수익을 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좀 약간의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무관심에 사서 관심에 파는 그런 네. 전략인 거죠. 책에 그렇게 타이틀을 달아놓으셨대요. 네, 무관심에 사서 관심에 네. 팔아라. 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테마주 특별히 투자할 때 그렇게 과학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주로 이제 뉴스에서 이슈에서 확 화제가 되면 그렇죠. 뒤늦게 들어가는데 네. 그게 여러 가지 패턴이 있다. 계절적인 네. 요인도 있고 이벤트 요인도 있으니까 그걸 흐름을 알고 대응을 상당히 과학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테마주를 가치 투자처럼 할 수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그 방송 하시는 거 제가 잠깐 봤는데 전에 책에서 제가 또 못 듣던 얘기를 지킬 앤 하이드식 투자를 한다. 예. 그래서 네. 그건 지킬 앤 하이드는 또 뭐냐 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양면성이죠. 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위키드 레빗처럼 뭐 겉과 속이 다른 건데요. 저는 매매를 한 1년에 한 10여일밖에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을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삽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을 주식과 손 놓고 있느냐? 그건 아닌 거거든요. 매일매일 뉴스 검색도 하고 가장 핫한 이슈가 뭔지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야구 선수 예를 들면 예. 항상 그
언제 나를 부를지 모르는 후보 선수인 거죠. 음. 그래서 감독이 나를 부르면 즉각 나가서 몸을 대타요원을 만들고. 하겠다. 그래서 몸을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을 겁니다. 파악하고 네. 있고. 그래서 게으른 투자자고 느린 투자자지만 몸은 부지런한, 준비는 항상 부지런한, 이런 지킬 앤 하이드와 같은 그런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면 무조건 수익이다. 다만 거기까지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왜냐? 그 단계까지 거치는 동안 가장 알짜, 절대 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영리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좀 그런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꼭 어떻게든 수익을 내겠다라는 약간의 독함이 있는 거죠. 네. 성공한 분들은 그 차이가 있어요. 우리 샌드 타이거 샤크 박민수 작가님은 책도 쓰시지만 투자로서 성공한, 그러니까 뭐 돈을 뭐 몇 조를 벌었다는 게 아니라 네. 직장인으로서 실제로 투자하면서 꽤 괜찮은 성과와 함께 잃지 않는 투자로 벌어간다는데 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10번만, 열흘만 거래한다? 그거 자체가 불가능해요. 대부분 투자하는 네. 분들은 한 달에 10번 할걸요? 뭐 하루에 10번 하기도 물론 하죠. 하루에 10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어떤 네. 자신만의 결국은 방법을 네. 찾아서 그 길을 가는 거 네. 사실은 그게 더 배울 점이죠. 사실 그렇죠. 그런 것도 배우고 네. 우리가 뭐 여기서 이제 다음에 무슨 테마 될 것 같아요. 종목 살짝 뭐 이런 것보다도 네. 이분은 그게 결국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삶이고 네. 원칙이고 철학을 어떻게 견지하고 있는가. 네. 네. 그런 것들을 참 배워야 돼요. 그게 네. 바로 이제 성공하는 분들이고. 네. 지난번 책에서 제가 봤던 게 손해보고는 절대 안 판다. 상어처럼 한번 물면 안 넣는데 그렇죠. 산다고 사는 시점부터 주가가 올라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떨어질 때도 참고 지난번처럼 기준을 설정해 놓고 네. 떨어질 때마다 더 사시는 그런 원칙이 그렇죠. 있어요. 네. 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금액 제한이 있다 보니까 네. 많은 이 금액을 살 수가 없는데 예전에 직장에서 투자 예. 금액 제한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네. 예. 근데 옛날에는 이제 금액 제한이 회사에 없었을 때는 아주 이제 그 저점 매수, 추가 매수를 많이 해서 빠져나온 경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양지사 같은 경우는 이게 품절주거든요. 유통 주식 수가 적은 양기사가 뭐예요? 양지 수첩. 양지사. 양지 수첩. 간접 광고 같은데. 양지 수첩 같은 경우는 양지사 같은 경우는 자기 쓴 책은 안 들어주고 이런 거 아, 이제 예. 들어줘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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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양지사 다이어리만 네. 선전하고 계셔. 네. 그래서 양지사 같은 경우는 이게 품절주예요. 유통 주식 수가 적은. 그래서 그거를 제가 고점에 잘못 사서 한 70%까지 손해를 본 적이 있어요. 야, 70%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한 네. 30% 손해 나면 견디다가 한 50% 정도 손해 나면 던지죠, 대부분. 네, 근데 70%가 손해가 났을 때 저는 이제 회사에 금액 제한은 있고 그래서 퇴사를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신이 주신 기회인데 다른 사람들은 70% 정도 손해를 보면 이거는 뭐 재수없어 하고 던지는 게 대부분인데 네. 저는 너무 기회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좋다고 확신을 하셨구나. 그렇죠. 그리고 주가는 엄청 빠져 있으니 그렇죠. 오히려 기회라고 본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본전치기 하고 빠져나왔어요. 한 3, 4년? 퇴사는 안 하셨네. 지금 다니고 계신 거 보니까. 그렇죠. 야, 대단하다. 근데 그때 만약에 그 선택을 했으면 돈은 더 많이 크게 벌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처럼 절대 손해보고는 안 판다. 그 말씀이 아무거나 덜렁사하면 손해볼 확률이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고를 때 굉장히 신중히 하고 한번 딱 물면 정말 이빨이 빠질 때까지 70%가 손해나도 결국은 물고 뭔가를 건덕지를 가지고 나온다. 그게 이제 무조건 버티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표현 하거든요. 네. 내 새끼다. 내 새끼, 그 주식이. 네, 기업이. 주식이 내 새끼다. 왜냐면 내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골랐으니까 내 새끼인 거예요. 근데 손해를 본다는 건 약간 얘가 아파. 그럼 버려. 이건 아니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도 해주고 배고프다 보면 밥도 주고 이렇게 애정을 쏟는 거죠. 애정을 쏟아서 끝까지 좀 데리고 있고 그래서 수익이 나면 팔고 판 다음에도 내 새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관심 종목에 두고 또 저점이 오면 다시 매수를 하고 그래서 한 번 나랑 연을 맺은 애는 끝까지 끝까지 데리고 있고 끝까지
품에 안는 거죠. 한 기업으로 네. 꽤 괜찮은 수익을 냈다고 해서 그 기업은 잊어버리고 또 다른 자식을 이렇게 골라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결국 그 주식을 계속 워치를 하시는구나. 그렇죠. 내 새끼인 거죠. 그러면 네. 그 소위 투자자들은 그런 자신만의 투자 목록, 와치 리스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을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은 종목에 우리가 손을 대요. 네. 2,000개 중에 네. 아마 매매한 종목들 대략 그러면 그 관심 워치 리스트에는 몇 개나 가지고 계세요? 아, 테마별로 있으니까 종목은 꽤 되겠다. 아, 저는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책에 나와 있는 네. 목록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예. 저는 아침마다 저희 회사까지 따릉이를 타고 다니거든요. 따릉이 자전거예요. 네, 따릉이 자전거. 예. 그 이유는 이 따릉이가 굉장히 이렇게 사색을 하게 하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는, 이쪽에 아까 지나가는 바람에 예. 생각을 하는 이유는 머릿속을 좀 비우는 거예요. 따릉이를 타고 다니면서. 걸으면서는 되는데 자전거 타면서 이게 사주 경계를 해야 돼서 돼요? 따릉이를 타시면 네. 속도가 되게 안 나요. 그렇긴 하죠. 네, 속도가 안 나고 저는 이제 한강변을 이렇게 오기 때문에 뭐 사주 경계할 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앞만 보고 가면 되고. 그래서 이제 따릉이를 타는 이유도 이 생각을 좀 비우는 거거든요. 관심 종목이 너무 많으면 아는 건 많은데 뭐 실익이 없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삼성전자 하나만 똑바로 알아도 그 흐름만 똑바로 알아도 오히려 더 잘 벌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저 아는 지인분은 그냥 자기 애한테 매달 삼성전자 한 주씩을 사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게 맞아요. 이제 한 10년 되니까 엄청난 부자가 돼 있는.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게 이렇게 짱구를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소위. 머리가 뭐 이거저거 하는 것보다는 아는 것만 똑바로 하는 게 제일 좋고, 관심 종목을 너무 많이 넣는 것보다는 확실히 모르는 거 그냥 버리고 아는 애들만. 예를 들면 내가 삼성전자만 안다. 그럼 삼성전자만 엄청 열심히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매번 한 1%씩만 벌어도 스노우볼 효과라고 아시죠? 네, 눈덩이가 네, 굴러가는 눈덩이가 거죠? 굴르면 눈사람 이제 효과. 눈사람이 되고, 제가 10번씩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해서 1년에 10번 거래를 하는데 모아놓으면 한 100%가 되는 거죠. 1년에 한 100% 수익이 나는데 1년에 100%요? 예. 100% 책에도 대단한 거죠. 네. 책에도 제가 여기 한번 보시면 네. 여기 저희 수익률을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네. 예, 주민 좋아요. 예, 수익률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1년에 한 100% 정도 났거든요. 한 10일 거래하면서. 근데 스노우볼 효과인 거죠. 매번 수익이 나다 보니까 5%, 이번에는 5%, 다음엔 7%. 근데 모아놓고 보니까 합산해 보니까 100% 되는 거죠. 그것처럼 너무 한 번에 이렇게 큰 스텝을 밟으려 하지 말고 일단 중요한 건 손해보지 않는 거거든요. 1%씩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면 네. 그게 엄청난 수익이 되고, 그 앵커님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네. 매년 50%씩 수익을 10년 정도 벌면, 그리고 복리 효과, 매년 그러니까 50%요? 예, 50%를 계속 누적해서, 그러니까 1,000만 원이 그 다음에는 1,500만 원을 투자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하면 10년 후에 얼마가 될 것 10년. 같으세요? 아유, 엄청 보통 그런 예를 들 때 100만 원에 뭐 5%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1,000만 원에 50%를 그렇게 복리로 하면 뭐 몇백억 되겠는데? 6억 6천이에요. 6억 6천. 66대. 예. 그러니까 제가 너무 세게 썼군요. 예. 6억 6천만 통이 원. 크셔. 6억 6천만 원.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보통 개미들이 생각하잖아요. 내가 언제 부자 돼? 네, 1,000만 원 해가지고 그쵸. 빨리 나눠서 조급해요, 되게. 맞아요. 네. 그래서 테마주를 막 끊임없이 사서 결국엔 장렬하게 전사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5%씩만 뭐 매달 5%씩만 10번 벌어도 50%고 뭐 한 10%씩 한 4번 벌어도 40%고 분기에 10%씩 이렇게만 차곡차곡 매년 스노우볼 효과 하다 보면 10년 후엔 6억 6천. 6억 6천이 또 10년 후에가 되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조급해하지 말고 아는 종목만 머리를 좀 식히고 아는 종목을 확실하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계절주를 되게 좋아합니다. 계절은 1년마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돌아오잖아요. 네, 미세먼지는 중국 남방과 함께 매년 봄마다 돌아옵니다. 결국은 이제 실천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론은
알지, 네. 하고 싶죠. 그런데 네, 네. 결국 이제 그걸 뚝심 있게 실천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고, 네. 실천하는 분들이 성공하는 거죠. 네. 예. 지금 이 코로나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겪으면서 힘들잖아요. 시장도 네. 분명히 이제 약세장으로 들어오는 네. 것만은 네. 맞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나 그 네. 가운데 이제 네.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책 속에 보니까 약세장에서 대응하는 방법, 강세장에서 또 대응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특별히 약세장에서 대응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일단 약세장이라는 것은 대형주들이 약하다는 거거든요. 시장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 이런 애들이 약하니까 약세장이에요. 주가 지수를 받쳐주는 대형주들이 약하니까 약세장이고, 그렇다면 약세장에 결국 틈새 시장, 지수와 무관한 애들이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 테마 이슈가 급등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9.11 테러 옛날에 네. 2000년대 초반에 9.11 테러가 났을 때 모두가 하한가 같지만 상한가 간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개별 지수와 무관한 이슈들을 하는 그런 테마 이슈가 약세장의 하나의 강한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전통적인 뭐 경기 방어주 이런 것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뭐 유통주라든지 기술소비재, 예, 뭐, 그런 것들이 하는데 요즘은 또 그게 잘 안 들어맞는 경향도 좀 있어요. 예, 서킷 브레이커스가 걸리면 공포감이 밀려오잖아요. 네, 그러면 네. 주식을 막 팔고 네, 싶은데 네. 서킷 브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네. 가지고 있는 주식을 더 사라. 그렇죠. 머릿속이 복잡하면 예. 더 안 되고, 다른 종목을 샀는데 또 떨어지면 음. 나는 정말 주식 투자하고는 담을 쌓아야 되나 없나 봐. 네, 근데 예를 들면 마이너스 50%인 계좌를 갑자기 마이너스 20%가 되면 괜히 돈 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추가 매수를 해서 마이너스 50%를 마이너스 25%가 되고, 또 예를 들면 더 많이 사서 마이너스 10%가 되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번 대신 것처럼.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은 이제 주식이 떨어지면 가지고 있는 거 다 물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 주변에 많이 하는 말이 고배당주를 좀 사둬라. 그러면 고배당주가 사실 좀 안정적인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거든요. 덜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서킷 브레이커스의 예. 두 가지 종목을 저는 강조를 하는데, 첫 네. 번째는 내가 산 종목, 내 새끼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배당주. 왜냐면 우리가 배당주를 보통 얘기할 때 시가 배당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시가 그렇죠. 배당률이 뭐냐면 배당금을 현재의 주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은 매일 변해요. 왜냐면 주가가 매일 변하니까. 주가가 떨어질수록 네. 배당률은 높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나는 고배당주를 산 거예요. 시가 배당률이 6%일 때. 한마디로 이자율 6%인 적금을 들었는데 이 시가 배당률이 한 10% 됐다. 그러면 더 매력적인 주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사서, 예를 들면 선택은 몇 가지 되는데, 첫 번째는 시가 배당률이 10%면 10년을 버티면 돼요. 그러면 투자 원금을 건질 수 있는 거죠. 네. 왜냐면 매년 10% 배당을 받으니까 그 기업이 실적이 비슷하다면. 두 번째 방법은 시가 배당률 10%에 사서 5%에 팔면 돼요. 그래도 5%도 시가 배당률이 사실 높은 거예요. 5% 정도의 이자를 받는다, 정기적금 이자를 받는다 생각하면. 그러면 10%에 사서 5%인데 주가는 100%가 오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약세장, 서킷 브레이커스 이런 주가 급락에 시가 배당률은 올라가니까 이거는 뭐 박앤세일인 거죠. 그러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10% 배당은 받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10% 시가 배당률에 15%가 됐다. 더 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15% 이자를 주는 적금을 산 거예요. 시중금리가 뭐 네. 2%도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약세장일수록 고배당주에 접근을 하고, 또 고배당주를 기존에 가지고 있었으면, 예를 들면 손해가 아니라면 이런 고배당주를 팔아서 그 투자 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통장을 미리 좀 만들어놔요. 마통. 네, 그러니까 신용융자라든지 미수는 약세장일 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많이 뭐냐면 조심해야죠. 많이. 기한이 있는 대출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정한 그 증거금, 보증 그 금액을 요구를 하는데, 이게 주가가 급락을 하면 그 부족분을 채워야 되고, 안 되면
반대 매매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장기 투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통장은 일단 뭐 기한이 한 1년 정도 되니까 또 연장하면 되죠. 네, 그리고 한도만 만들어 놓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또 활용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주식은 저는 기본 원칙이 분할 매수니까 한꺼번에 다 몰빵 투자하는 것은 본인이 신이 아닌 한 알 수가 없거든요. 저점을 정확히 네. 모르죠. 네, 지금 유가가 뭐 22달러인데 10달러 같이 어떻게 알아? 네, 15달러 뭐 갈지 어떻게 알아요? 네. 네. 그래서 단가를 낮추는 분할 매수 전략. 네.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하고 일단은 뭐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이 높은 고배당주와 내 새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이것들에 먼저 집중을 하시는 게 공포감을 사실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왕좌왕 이거저거 기웃거릴 사이에 딱 초집중해서 고배당주 평소에 알고 있는 고배당주 그 다음에 내 새끼들 그러면 고배당주를 어떤 걸 가져야 되느냐 그거는 네이버에 어플에 고배당주라고 치시면 시가 배당률이 쭉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이버 네. 어플이라는 게 뭐예요? 네이버 그냥 그러니까 네이버에 검색에? 네 검색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이버에 고배당주 네. 이렇게 고배당주라고 네. 이렇게 치시고요. 네. 엔터를 누르면 자 오, 보이시죠? 그러게 그거 다 증권정보에서 네이버가 다 해놨네요. 고배당주. 쭉 순위를. 네. 여기 시가 배당률, 현재가, 배당금, 그죠? 여기 보면 현재가, 배당금 다 나옵니다. 이 시가 배당률 높은 동양고속 17%예요. 와. 시가 배당률. 그러면 지금 사면 물론 동양고속이 계속 고배당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17%의 배당을 받는다는 거죠. 굉장히 유용한 팁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유용한 팁을 주셨네. 예, 그러니까 대신증권 우선주 12%예요. 지금 사면. 그러면 지금 사서 매년 12%의 이자를 받으면 네, 그럼 한 7년? 네, 7, 8년이면 그러면 원금 다 찾는 원금 거죠. 찾고 주식 까먹어도 이것도 다 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이렇게 12%인데 만약에 특별한 이슈로 더 빠지면 얘는 더 많은 이자를 예를 들면 배당을 받는 거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고배당주 찾는 방법이 아주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고배당주라고 치어서 찾으면 뭐 약세장에 안정적인 배당과 아니면 15%에 사서 뭐 7%만 되면 100%의 수익. 그래서 네 쉽지만 아주 쉬운 투자 방법. 실천이 어려운 거죠. 네, 네. 오늘 이제 샌드 타이거 샤크 이 박민수 작가님과 함께 테마주인데 다르시죠. 들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테마주와 다른 기법도 다른 그 투자의 진수를 오늘 함께 만나봤습니다. 테마주 투자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도 될까요? 하십시오. 이게 예. 우리가 또 끝날 줄 알고 한 번 더. 네. 네. 뭐냐면 영화 관상을 혹시 보셨나요? 맞습니다. 네. 관상에 보면 그 마지막에 송강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파도가 막 치고요. 근데 자기는 파도만 봤지 바람을 못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억납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파도 앞에 치는 파도만 봤지 파도는 바람이 밀어서 된다는 걸.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너무 단기간에 이 파도만 볼 게 아니라 밀어오는 바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테마도 무관심 저점에 사서 불어올 바람을 기다리면 언젠가 나의 앞에 거센 파도가 쳐준다는 거죠. 근데 나는 이미 거센 파도가 쳐 있는데 그 정점에 주식을 사서 결국 이 파도는 떨어지면 나는 잘못 샀네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불어올 바람을 미리 예측하고 나는 미리 이렇게 잔잔한 파도를 사놓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밀어주면 그 파도가 고점에 칠 때 나는 팔고 떠나는 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네요. 파도에 현혹되지 말고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봐라. 그렇죠. 예, 오늘 샌드 타이거 샤크의 명언이었습니다. 네, 적어두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